12월 21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하루 만에 재차 소폭 반등했습니다. 재정절벽 협상이 난항을 겪으며 우려가 여전했지만 성장률 지표 등이 호조를 보이자 지수는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는 0.45%, S&P 500 지수는 0.55%, 나스닥 지수는 0.2% 상승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재정절벽 협상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커지면서 이틀간 이어졌던 반등 랠리도 다소 주춤했습니다. 영국이 0.05% 하락한 반면 프랑스와 독일은 각각 0.06%, 0.05% 상승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이끌 새 정부는 경제 민주화와 관련해 비교적 온건한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자 총액 제한제, 기존 순환 출자 금지 등 재계에서 강력하게 반대한 정책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집을 2채 이상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라면 양도소득세 폭탄을 피하려고 굳이 올해 집을 서둘러 팔지 않아도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야는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 적용을 내년 말로 재차 미루는 데 합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장 개장이 1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코스피와 코스닥 엇갈린 흐름이 나오기도 했죠. 외국인과 기관이 대형주 중심으로 매수하면서 코스피 지수는 2000선 바로 코앞에서 마감했지만 코스닥 지수는 1% 가까운 하락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흐름이 이어질까요? 간밤 뉴욕 증시는 오후장 들어서 반등세를 보이며 소폭 3대 지수가 상승세로 거래를 마치기도 했죠. 잠시 후에 자세한 대응 전략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이상로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먼저 간밤 글로벌 증시, 뉴욕 증시가 소폭 상승하면서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재정절벽 협상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고요. 오늘은 조금 미국의 경제 지표도 중점적으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맞습니다. 일단 미국의 경제 지표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요.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경기 선행 지표 자체도 조금 부진한 흐름이 나타났고요. 하지만 그 외에 나머지 경기 지표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호재로 발표가 되면서 어느 정도 시장을 조금 긍정적인 분위기를 이끌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재정절벽 이슈 자체가 또 악재로 변신했죠. 하지만 또다시 오늘은 호재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일단 재정절벽 이슈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나올 수 있는 단계고요. 그래서 쉽게 시청자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재정절벽 이슈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이슈는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끝에는 긍정적으로 바뀔 것이라는 걸 꼭 염두를 하시고요. 단파동은 항상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잔파동보다는요, 큰 추세적인 모멘텀을 조금 따라가시는 방법이 조금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미국이 더디지만 경기 회복 속도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는 것 자체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조금 풀이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만큼 지금은 불안전한 요소들이 하나씩 없어지는 순간에 지금은 안정적인 어느 정도의 성장 자체가 지금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여실히 증명되는 그런 글로벌 증시가 아닌가,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의 긍정적인 모멘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놓치지 마시고 쏙 잡아내서 항상 투자에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경기가 안정적으로 좀 회복 국면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말씀까지 잘 들어봤는데요. 오늘 장의 키워드는 궁금합니다. 어떤 이슈 한번 살펴볼까요? 예, 시청자분들한테는 조금 나쁜 소식일 수 있고요. 저한테는 나쁜 소식입니다. 그만큼 물가 상승이라는 이슈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은 이제 박근혜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에 지금 물가 상승이 어제 곧장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은 단기적인 모멘텀보다는 장기적인 모멘텀 자체에 조금 집중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만큼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윤을
그리고 마진 자체가 많이 남게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제가 볼 때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걸 꼭 한번 더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에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일단 밀가루 같은 경우에도 지금 8% 정도의 인상을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소주 같은 경우에도 8.6%, 그리고 두부와 콩나물에 대해서도 지금 10% 가까이 인상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만큼 지금은 어느 정도의 인상을 앞두고 기업들이 앞다퉈서 지금은 계속 같이 가격을 올리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네. 뭐 나중에 뭐 내년이 되어서 물가가 올라간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지금은 곧장 20일 그리고 21일에 맞춰서 지금은 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한 번 더 참고를 하시고, 이런 부분 자체는 2위 업체로도의 어느 정도의 조정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꼭 한 번 더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 자체가 이슈가 될 수 있고, 그런 부분 자체에서 관련 기업들에게는 상당히 큰 이익을 안겨줄 수 있는 종목군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리면요. 밀가루 같은 경우에 우리가 뭐 동화원이라는 종목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3분기까지 매출만 보시더라도 30%가 증가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물가 상승이라는 호재를 등에 입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모멘트 분명히 조금 더 발생할 것으로 보는 게 좋겠고요. 당연히 밀가루가 오르게 되면 안에 있는 빵이라든지 아니면 라면 업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을 하시는 방향으로 조금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네. 전반적인 음식료 업종에 대해서 강세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조금 보시면서 접근하시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중요하게 조금 보셔야 되는 게 소주 업체 하이트 진로죠.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는 네. 업계 1위입니다. 업계 1위 자체가 지금 매출 자체가 올리다 보니까 매출도 느는 과정에서 지금은 소주에 대한 단가 자체도 올리게 됐죠. 출고 가격 자체가 인상이 되는데요. 그런 당연히 소비자가 같은 경우에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 자체가 2위 그리고 3위 업체까지도 당연히 파급력 자체는 생길 수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뭐 한 개 더 말씀드리면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도 네. 두부와 콩나물에 대해서 원래 중소기업만이 진출할 수 있는 그런 분야죠. 그런데 하지만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같은 경우에 물가 인상, 뭐 가격적인 부분을 인상하면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 자체가 분명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소비자 입장에서는 물가가 오르면 당연히 안 좋겠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또 호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관심 가질 종목, 이런 물가 상승과 관련이 있는 종목일까요? 네, 맞습니다. 네. 참 찾는다고 생각보다 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네. 무학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무학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도 제가 한번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 그리고 12,000원대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어느덧 13,500원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무학의 주가는 배가 고프고 있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예상 EPS 기준으로 우리가 PR을 한번 따져보면 지금 8.4배에 지나지 않고요. 그만큼 아직까지도 좀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점유율 측면에서 한번 보신다면 부산에서의 점유율 자체는 70%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어느 정도 시원 소주로 대표되는 그런 어느 정도의 점유율 자체가 지금 다시 옮겨가는 하이트라든지 이런 분위기로 옮겨간다는 것을 한 번 더 우리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예상 EPS 같은 경우에는 1499죠. 그만큼 우리가 흔히들 쉽게 뭐 어떤 전문가들은 거기 곱하기 10을 하면 그게 적정 주가라는 말들도 있는데요. 그만큼 아직까지도 좀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이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일단 소주 가격 자체가 하이트 진로에서 올렸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는 무학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세하게 차트로 넘어가서 좀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런 분위기 자체가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되는 느낌이죠. 수급적인 부분으로는요. 그만큼 기관의 매수세가 중점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어느덧 외국인의 매수세도 지금 어느덧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한 번 더 체크를 하시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기관 같은 경우에 꾸준히 매수세가 좀 들어왔던 경우고요.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 최근 들어서 들어오는 모습 자체가 조금 인상적이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트적으로 한번 보시더라도 강한 상승을 한번 동반을 했죠. 강한 상승을 동반을 어제 강한 상승이 보였는데요. 네. 그만큼 지금은 무학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하시면, 그러면 아직까지 주가는 올랐는데 아직 뭐 소주 가격의 상승분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기대감 자체가 끼어 있다는 거고요. 만약에 무학이 여기서 소주 가격을 우리는 안 올리겠다 이렇게 넣으면 당연히 주가는 다시 빠지겠죠. 하지만 그렇게 되는
그렇게 되는 구조 자체는 쉽게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만큼 차미슬에 대해서 주가는 당연히 가격적인 부분은 올랐습니다. 당연히 화이트 그리고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좋은데 이런 소주에 대해서도 가격은 오를 거라고 보시는 게 조금 좋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은 조금 더 베팅을 하시는 전략이 조금 필요하고 단기적인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5,000원까지 쉽게 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신 지금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요. 장중 눌림목을 좀 공략을 하시는 게 좋겠는데 13,000원 부근에서 우리가 매수 가격으로 조금 임해 보시고 하단에 손저가 같은 경우에는 12,000원대까지 열어놓으시고 장기적인 모멘텀으로 대응을 하시면 틀림없이 우리에게 좋은 수익을 안겨다주는 종목이겠지 않나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관심 종목으로 무학 대응 전략 살펴봐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장 유망 업종과 종목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바로 유망 업종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업종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예, 오늘은 태양광 관련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네. 태양광 쪽에 최근에 흐름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은 그 태양광 업종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한 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특히 이제 대형 업체들도 그렇지만은 중소형 업체들이 매각된다든지 아니면 사업이 취소된다든지 이런 식의 아픔을 많이 겪었고요. 네. 또 실질적으로 그 한국실리콘 같은 경우에 법정 관리에 진입을 하면서 2대 주주인 S-오일에까지도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결정적으로 이 태양광 업종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공급 과잉에 있었습니다. 그동안 사실 그 수요 예측이 잘못돼가지고 공급이 너무 과도하게 늘어난 부분이 있었고요. 또 거기다가 중국 같은 그런 중국 업체들의 후발 업체들의 그 태양광 생산 그 폴리실리콘 생산이 계속 늘어나면서 한국 업체하고의 저가 경쟁을 계속 벌리는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투자는 위축되고 공급은 자꾸 늘어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폴리실리콘 가격이 15달러 선까지 떨어졌었죠. 한때 폴리실리콘 가격은 킬로그램당 500달러를 상회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최고 호황기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실제로 그것이 이제 생산량이 늘어나면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 태양광 업종은 그 반도체 업종들과 굉장히 흡사한 면이 많다라고 볼 수 있는데 반도체 업종이 사실 과거에 그 저가 반도체 생산이 계속 늘어나면서 치킨 게임을 하는 상황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적자가 나더라도 가격을 계속 다운시키는 형태로 갔었는데 결국 누구 하나가 죽어야지만이 가격의 안정을 찾고 상황이 좋아지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 한국 업체들이 살아남으면서 그 자리에서 우위를 차지하면서 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이 성장을 계속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태양광 업체들도 아마 그런 상황이 좀 나와야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가장 먼저 이제 상황이 어려워진 것이 역시 한국실리콘이었고요. 생산량 2위입니다. 국내 업체들 중에서는 생산량 2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업체들이 이제 공급 과잉에 대한 부분을 좀 해소시키면서 상황이 좋아지겠지 않는가 이런 기대감이 좀 존재를 하고요. 또 최근 들어서 중국의 그 태양광 업체에 대한 투자에 대한 부분도 계속 지금 좀 나오고 있습니다. 사업 지원책이 나오면서 내년에 생산량을 늘리겠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또 주가도 너무 많이 떨어졌지 않느냐 해서 지금은 바닥을 좀 치고 돌아서는 모습이 있고요. 또 수급도 많이 개선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종목별로 좀 살펴보시면은 지금 화면상에 OCI가 나오고 있는데요. OCI 같은 경우에도 작년 한 해 계속해서 주가가 떨어지는 상태로 꾸준히 약세를 탔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14만원, 5만원권 정도에서 바닥을 치면서 지금은 60일선 이상으로 좀 돌려 세우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기관들의 매수도 들어오면서 상황을 좀 개선시키는 모습입니다. 일단 이런 모습들 자체가 바닥을 좀 탈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 전까지는 계속 60일선에 근접을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다시 저점을 깨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상황이 어려웠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폴리실리콘 공급 계약이 해지가 된 악재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루 종일 매수가 꾸준히 들어와 주면서 결국은 네. 플러스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이는 결국은 주가에 대한 부분은 수급이 결정짓기 때문에 수급 요소가 얼마나 잘 들어와 주는가 하는 부분인데 지금은 매수가 잘 들어오기 때문에 돌파가 쉽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고요. 중소형 종목들도 어제 주가가 강하게 떨어졌습니다만은 막판에 가서 주가가 반전을 시키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신성 솔라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밑꼬리를 달고 5일선을 지지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크게 깨고 내려가지 않고 오늘 반등 출발을 하면서 플러스 출발을 할 경우에는 네. 좀 급등의 흐름도 기대를 해볼 수도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최근의 흐름이 가장 좋습니다. 오성 LST인데요. 사실 오성 LST는 주가가 너무 과하게 떨어진 면도 분명히 있죠. 지금 2011년도에 3만원권을 넘는 주식이었는데 최저점이 1,455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그만큼 많이 떨어진 만큼 어떤 합리적인 매수세라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런 소위 말해서 작전 세력들이 들어와서 주가를 끌어올리기에 굉장히 좋은 위치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게 해서 주가를 크게 끌어올려 버리게 되면은 특별한 이유 없이도 급등세를 좀 탈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요즘 같은 시기에는 종목들이 대부분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실질적인 상승을 하는 것보다는 수급적인 요소가 강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라면은 아무래도 기대감에 주가의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이 가장 상승이 좋다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종목들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상당히 좋고요. 흐름도 괜찮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차트로 봤을 때 바닥 탈출 기대감이 있는 태양광 관련주 좀 주목해서 보자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그 가운데 관심 종목도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종목 가져오셨습니까? 네, 오늘 관심 종목은 네. 일단 말씀드리기에는 대표주인 OCI인데요. 네. 사실 OCI뿐만이 아니라 지금 태양광 업종은 거의 같이 움직이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들께서 투자 성향에 맞춰서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OCI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대형주 형태로 꾸준히 매수가 들어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좀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경우에 접근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만약에 오늘 플러스 출발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그냥 공략을 바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주가가 한번 빠져버리면 쉽게 내려앉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손절매 타이밍을 좀 타이트하게 잡는 게 좋겠습니다. 생각보다도 주가가 갑자기 급락을 해버린다든가 아니면 이전에 매수가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한 3, 4일씩 연속으로 하락을 해서 결국은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매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좀 공격적인 투자를 하시는 경우라면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오성 LST를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일단 우선은 OCI부터 좀 보시면은요. 네. 지금 차트상으로 60일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 자리가 상당히 좀 견주한 진행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16만 5천 원에서 16만 8천 원 정도 그 정도 선에서 보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우선 그 저항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121선 정도 18만 원권 정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5만 6천 원 이전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가격이죠. 예, 거기를 보시면 되겠고요. 또 참고적으로 오성 LST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가 바닥에서 많이 올라 있긴 하지만은 워낙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고 또 최근에 바닥권에서 1,400원대까지 떨어질 때까지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손바꿈이 발생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세력들의 개입을 한번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주가가 반등을 할 때 쉽게 오를 수 있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면은 역시 손절매 라인을 좀 타이트하게 잡으셔서 오성 LST 쪽을 노려보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좀 말씀 같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의견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청성총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대표님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박미라 앵커님. 안녕하십니까, 전국신자 여러분. 청소촌놈 신창환입니다. 네, 어제 강력하게 현금화 전략을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간밤 뉴욕 증시도 올랐고 야간 선물도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금요일장입니다. 어떻게 흐름 전망하시는지 의견 들어볼게요.
예, 일단 뭐 번트만 쳐라, 현금화를 좀 하자고 했는데요. 제가 그 뭐 변동이 없습니다. 현금화에 주력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일단 뭐 제가 볼 때 잉태형을 어제 탈피하는 모양이 나와요. 잉태형을 탈피하는 모양이 이제 어제 조금 나왔죠. 조금 나왔는데 과연 뭐 오늘 또 제가 볼 때는 장 자체는 한 8포인트 정도. 어제 이제 종가에 6포인트 띄우면서 장을 한 10포인트로 끝냈는데 실제로 이제 종가 한 4포인트 플러스 4포인트 정도 떴는데 미증시가 먼저 떴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오늘 또 아침 한 8에서 10포인트 뜨지만 제가 볼 고점 매도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누차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추가적으로 과연 뭐 먹을 게 많을 것인가? 물론 제가 이제 누차 말씀드렸지만 빠른 순환매가 계속 있을 것이다 했는데 빠른 순환매가 어제는 이제 건설주하고 이제 조선주 나쁘다 했던 건설주와 조선주 이제 상승으로 인하여 주가에 이제 굉장히 이제 어제 건설이고요. 어제 건설이 큰 폭의 상승이 떴죠. 그다음에 이제 운수 장비 이렇게 떴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자리에서 주가를 공격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이 아닌가. 물론 그렇다고 주가가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제가 요즘 많은 방송을 봅니다만은 전부 이제 낙폭과대 이제 급락 낙폭과대를 이제 뭐 예측하는데 제가 볼 때는 급락 낙폭과대 나오는 그런 장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여러분께서 이제 방망이를 짧게 흐르는 것보다 저는 번트 정도 해라. 번트란 것은 확실할 때 이제 방망이가 나가는 그런 부분을 하면서 좀 신중한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누차 여러분에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OBV 보니까요. OBV 이제 거래량 지표죠. 거래량의 추세 지표인데 아직까지 살아 있어요. OBV가 살아 있어 가지고 OBV가 이제 여러분 아다시피 이제 시그널 아래로가 보통 하방 이탈할 때 시그널 하방 이탈할 때 주가가 항시 이제 꼭지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자리에서 아직 주가가 죽지 않는 모양이다. 그렇지만 OBV가 시그널을 이제 완전 유인해가지고 조금 과열 모양을 보이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조금 자제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자리에서 공격적인 매수는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계속 프로그램 매수예요. 15조 6천까지 샀거든요. 그래서 과연 저도 뭐 증권 오래 있었는데 10조 이상 프로그램 매수하는 걸 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프로그램 매수에 집중적인 매수 제가 이제 그때 프로그램 매수가 10억 넘었을 때 이미 선거가 끝났다. 모든 뻐꾸기들이 그 문재인 후보를 당선 가능성이 있다 할 때 제가 이제 선거가 끝이 났다 했는데 이제 프로그램 매수를 하는 것은 여당 쪽이 안 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과한 것 같아요. 프로그램 매수가 가는데 프로그램 매수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가 뭐 어제도 미국이나 주변국들이 빠져도 우리나라가 계속 상승하는 그런 모양을 보이는데 특히 종가도 뛰고 하는데 모든 것이 프로그램 매수에서 조금 기인된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장중에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매수를 좀 꼼꼼하게 보실 필요 있다 이렇게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장 자체는 여러분 보다시피 뭐 이번 주는 장은 크게 재미가 있는 장은 아닙니다. 있는 장은 아닌데 지금 보시면 이제 지난주에 이번 주에 제가 이야기했죠. 1985에서 2013까지 제가 이렇게 이제 포인트를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노는 것 같아요. 그래서 1985, 그 다음에 2013, 이 포인트에서 노는데 제가 볼 때는 오늘 2013 아침에 한번 갈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에서는 제가 볼 때 거의 꼭지 수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피벗으로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또 이 피벗을 보면서 한번 신중히 있게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참 지금 자리에서 이제 장이 추격 매수 계속 이제 빠른 매매는 나오거든요. 그리고 특히 코스피가 하루에 3% 이상 뜨는 종목이 한 20, 30 종목 나오면서 주가가 계속 뭐 큰 상폭의 상승 없으니까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러다가 우량주만 뜨는 그런 모양인데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손절매 라인을 1980포인트를 잡고 번트로 계속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내 종목이 아무리 좋아도 1980포인트 가까이에서는 손절매를 과감하게 하는 그런 모양을 보일 필요 있다 이렇게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상해 증시가 몸통을 안 건드리는 고가놀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몸통을 안 건드리는 고가놀이다. 이 말은 주가를 뺄 생각이 없고 특히 전형적으로 이제 이런 모양들이 기관들이 이제 받치는 그런 형태 모양이거든요. 위쪽에서 그 매도가 계속 나오는데도 주가가 계속 위에 버티고 있다는 것을 뺄 생각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전환선 선행 스팬원이 쉬어가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국 증시를 오늘 장중에 한번 보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중국 증시가 오늘 막 크게 힘을 못 쓰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만약 힘을 써버리면 전고자 갱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중국 증시를 오늘 여러분에게 뚜렷하게 봐야 된다. 첫 번째 이제 프로그램 매수고 두 번째가 이제 중국 증시를 여러분께서 꼼꼼하게 보여줄 필요 있다 이렇게 봅니다. 미다우 증시는 내가 봐서는 지금 자리에서 변곡점입니다. 변곡점이 상승 변곡점인가 하락 변곡점이냐 이래 볼 때 제가 볼 때 뭐 재정 절벽이 타협되거나 안 되거나 미국은 이미 이빨 빠져 있는 건데 제가 볼 때는 하락 이제 한 템포 죽어가는 변곡점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미 증시는 크게 믿을 게 없다. 왜냐하면 미 증시가 이제 지금 자리가 위에 고가놀이에 매물대 이제 쌓여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항대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미 증시는 크게 믿을 거 없다 이렇게 뭐 중국 증시를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독일 증시가 이거 웃겨요. 독일 증시가 사상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영국 증시도 그렇죠. 사상 최고가. 유럽이 나쁘다 하지만 좋은 날에는 엄청나게 좋습니다. 좋기 때문에 유럽 증시가 굉장히 좋다는 사실은 뭐를 말하냐면 굉장히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 회복되고 있다는 것은 과연 우리나라는 전고점을 갱신하면서 갈 것이냐. 제가 볼 때는 전고점을 갱신하고 가는 그런 모양은 아직까지 아닙니다. 가는 모양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지금 자리에서 공격적인 매수는 조금 자제하는 편이 좋다 이렇게 보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1915포인트 이상 간다. 그러면 또 추격 매수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자리에서는 2015포인트 이상 공격적인 자리를 들어가야 되지만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자중하는 게 현명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참 곤란할 겁니다. 곤란한데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앞선행구름에 붉은구름, 선행구름에 붉은구름은 급락 나오지 않는다.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간 지금 자리에서는 여러분이 공격적인 매수하는 자리도 애매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요. 주가가 바닥에서 이미 오늘까지 상승하면 주가가 25일이면 우리나라 주가가 26일, 33일에 큰 변곡점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저는 뭐 26일보다 33일 변곡점이라 다음 주 목요일 전후가 큰 변곡점을 맞이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일단 여러분께서 조금 조심하는 게 좋다. 돈은 많이 버는 것보다 안 잃는 게 더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또 빠른 매매가 계속 일어나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누차 여러분에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여러분 아직까지 죽지 않았어요. 삼성전자가 안 죽었다.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 굉장히 핵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그 외에 이제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들이 아직까지 승승장구하는 그런 모양을 보입니다. 이번에도 제가 누차 말씀드린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을 사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요. 제가 볼 때 자동차 관련 주 빼놓고는 계속 큰 폭의 상승이 있고 제가 했죠. 분명히 어느 그 후보가 되든지 실업자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못하다. 실업에서는 건설주들이 엄청난 수였는데 제가 건설주 추천할 때 전부 엉뚱한 소리 했어요. 또 중공업주 전부 나쁘다고 했는데 엄청난 수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안 살 때 틀모자와 목표를 여름에 사라 하듯이 남들이 안 살 때 이런 종목을 사야 된다. 한 뜬 다음에 또 꼭 추천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낙폭 과대 종목을 사야 된다. 그리고 지금 자리에서는 여러분 보다시피 300일 이평에서 저항받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 공격적인 매수는 여러분께서 조금 자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제가 볼 때는 번트만 되는 번트란 것은 확실히 올릴 때 매수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삼성그룹에서는 이제 SOA라든지 삼성화재, 삼성SL, 삼성정밀 이렇게 뜨는데요. 이런 종목들이 보면 1차 상승 후에 조정받고 반등하는 종목이고 또 현대그룹도 현대해상, 엘리베이터, 글로비스 이런 종목들입니다. 1차 상승 후에 반등하는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LGGS나 리테일, LG 패션도 하락했다가 상승했다가 하락해가 반등하는. 결론은 뭐냐면 일찍 1등으로 상승했다가 반등해가 올라가는 종목, 가벼운 종목 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자리에서 할 때는 전량 매수보다는 짧게 번트 분할 매수하는 부분이 그런 게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자리에서는 여러분 현금화는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50% 이상 하고 확실한 번트일 때만 여러분이
번트를 대셔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프로그램 매수를 여러분께서 꼭 한번 봐주시고요. 두 번째는 피봇의 지수를 여러분께서 두 번째 꼭 봐주시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오늘 삼성전자 주가를 꼭 한번 봐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께서 지금 자리에 사실 우리 센TV 보신 분들, 특히 굿모닝 대박 2부 보신 분들은 이번에 제가 요즘 문자를 많이 받습니다. 방송대로 안 해가지고 내가 가슴을 친다 하는데요. 굿모닝 대박 예감을 보면서 하신 분들은 피해가 없지 않을까. 특히 주가가 빠진다 하고 주가가 바닥에서 이미 한 달 반 정도 떴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빠진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좀 이상한 사람들인데요. 아직 주가가 빠진다 하고 아직 한 달 반이 떴습니다. 아직까지 빠진다 하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조금 이상한 부분인데 아직까지 급락 나오는 자리는 분명히 아니다. 그러니까 번트를 지금은 제가 61이평 상태 위에서 여러분께 또 뭐라고 했냐면 짧은 방망이 해돌려라.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서서히 3일째 번트만 해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현금 50% 비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최근에 제가 이제 저도 센TV 계속 보고 있는데요. 저 뒤에 하는 최명성 소장 종목이 굉장히 안정적이더라고요.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최명성 소장 바로 뒤에 합니다. 많이 봐주시고 종목이 아주 좋아요. 우량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뭐 큰 내용 없습니다. 턱하니 연말을 푹 쉬시고 주위에 어려운 분 있으면 연탄 뭐 10장이라도 배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센 시청 여러분 됐으면 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빠른 순환매입니다. 자기가 자신 있으면 적극적으로 매매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매매 못하실 분들은 턱하니 쉬고 번트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마음 아시죠? 청송천음 신창환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전망과 체크포인트 살펴봐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이어서 SPM 파트너스 최명성 소장과 함께 최강 종목 발굴해보겠습니다. 소장님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증권시장을 오픈하는 마인드 최명성 소장입니다. 네, 최근 시장이 대형주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오늘 살펴볼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궁금한데요. 네, 오늘의 추천 종목은 KTB 투자증권입니다. 네. 현재 제2의 키움증권을 목표로 줄기차게 도전하는 중대형 증권회사입니다. 올해 2012년도 반기 수익은 작년 대비 41% 증가했고요. 작년 대비 올해 흑자 전환한 회사입니다. 현재 10년째 활동 중인 태국법인이 매출 증가 및 수익 증가로 안정적인 회사 경영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바닥권에서 거래량 증가 및 기간 조정이 완성된 패턴입니다. 현재 거래소 주식 중에 액면가 5,000원 대비 현재 주가가 2,000원대여서 가격 대비 증권회사 종목 중 가장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향후 증권시장 상승 시 큰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3년 전에 1,200억이었던 매출이 현재 2,000억 원, 3년 전에 적자에서 현재 흑자로 전환되고 있고요. 차트를 보시자면 현재 MACD 오실레이터가 양봉 전환하고 있습니다. 심리도도 60 이상으로 상승 추세고요. 현재 20, 61, 121선이 모두 수렴해서 상승 추세이고 바닥 대비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요. 5일선 부근인 약 2,180원에서 2,250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으로 차분히 분할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목표가는 전고점 부근인 2,600원이 되겠습니다. 손절가는 이평선 지지라인인 2,150원이 되겠습니다. 수익은 약 15% 정도 생각하시고 매매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추천주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의 추천 종목은 KTB 투자증권이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SPM 파트너스 최명성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금요일장 증권사별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HMC 투자증권입니다. 추천 종목은 GS건설. 본격적인 실적 회복은 내년 이후로 예상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해외 수주가 기대되고 빠른 신뢰 회복이 가능하다며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는 83,000원 제시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입니다. 추천 종목은 대양전기공업, 주력인 선박 조명과 플랜트 방산 등 전 부분에서 안정적인 실적 흐름이 지속되면서 2013년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투자 의견은 바입니다. 우리투자증권입니다. 추천 종목은 SK, 유가 상승에 따른 정제 마진 강세로 이익 기여도가 큰 SK이노베이션의 실적 회복이 전망된다며 투자 의견 역시 바이를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신한금융투자입니다. 추천 종목은 NHN, 모바일 메신저 라인 가입자가 8천만 명을 상회하고 있으며 게임 서비스 게시 등 향후 서비스 플랫폼으로서 가치가 부각될 전망이라며 투자 의견 바이를 제시했습니다. 끝으로 KDB 대우증권입니다. 추천 종목은 한국금융지주, 3분기 순이익이 예상치를 크게 상회할 거라며 투자 의견 바이, 목표가는 58,000원 설정했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HMC 투자증권의 박지훈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장 전략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예, 거의 2,000선 육박한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 매수에 힘입어서 좀 나쁘진 않은 상황이고, 다만 중소형주 입장에서는 다소 좀 불안한 상황들, 수급의 어떤 그런 집중 매도 그런 상황들이 좀 꼬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상반된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지금 미국 증시가 일단 상승하는 그 배경을 보면 아무래도 경제 지표에 대한 호조, 그다음에 재정 절벽에 대한 협상에 관련해서 플랜 B에 대한 하원 표결을 앞두고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라면 일단 국내 증시는 다시 한번 2,000선 돌파 시도가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 전개될 수 있겠다. 자, 그렇게 봤을 때 대형주는 일단 유동성 효과로 해석할 수 있겠죠. 외국인 매수 확대가 되고 있고, 기관도 강하진 않지만 또 매수하는 흐름들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지만, 상반적으로는 중소형주 악재에 좀 민감해지면서 매물이 좀 추가 매물을 좀 불러오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기관 비중이 높은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지금 차익 실현 또는 지금 포트를 다시 재조정하는 그런 상황들, 경계 매물에 대한 부담이 지속된다는 것에 좀 주의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체감 지수는 좀 낮기 때문에 일단 업종과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욱 중요한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는데요. 일단 주말 재정 절벽 플랜 B에 대한 하 의원 표결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환율적인 측면도 나오고 있는데, 여하튼 전반적으로는 이런 매크로적인 변수들이 IT라든지 자동차 좀 환율 부담이 좀 쉬어가고 있고, 반대로 소재라든지 산업재, 금융주의 지수 상승 견인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일단 새로운 정부가 다시 등장했으니 이제 경제 민주화라든지 복지 관련 그런 종목들도 단기 관심이 부각될 수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일단 슬쩍 모멘텀 수급 뒷받치는 종목 위주로 트레이딩 한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연말보다는 연초 이후에 타이밍을 노려보는 그런 구간으로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신규 편입 종목으로 GS건설 추천하셨는데요. 최근 바닥 짚고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죠. 자세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예, 일단 타깃 프라이스가 83,000원으로 잡고 있는데, 그 이면에는 환경을 보면은 일단 4분기를 보면 일회성 비용이 좀 감소가 되죠. 그래서 3분기 대비했을 때 이익이 좀 증가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4분기는 영업이익이 한 964억 정도로 예상이 되는 모습이고요. 이런 흐름들은 계속 조금씩 개선되다가 본격적으로 회복이 되는 시점은 내년 하반기로 좀 보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고 나서 수주를 좀 봐야 되는데, 해외 수주 수익성은 차츰 좋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런 부분들도 내년 하반기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수익 개선, 그 절대적인 금액은 좀 낮더라 하더라도 수주 수익성은 상당히 빠르게 좀 전환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물론 일부 그 해외 프로젝트가 원가 상승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라는 점, 그다음에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리스크가 좀 있다라는 점은 다소 리스크적인 요인이겠지만, 단기적으로 기대가 되는 것이 역시 해외 수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GS건설 해외 수주는 일단 목표 달성뿐만 아니라 수주 수익성이 개선되는 한 해로 2013년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눈높이가 상당히 낮아졌다는 점이죠. 12조였던 것이 지금 해외 수주 이미 6조 원 달성했는데, 하여튼 그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질의 개선이 좀 탁월하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건설주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는 빠르게 오히려 신뢰 회복도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이면에는 역시
지금 단기간에 수주가 진행 중인 해외 프로젝트 규모가 지금 50억 달러 이상이거든요. 이런 프로젝트가 예상대로만 원활하게 수주만 이어진다라면 당연히 건설주의 탑픽을 역시 GS건설을 봐야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판단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역시 지금 현재 PER만 점검해드리면 현재 2013년 지금 PER이 한 10배 정도로 좀 추정이 되고 있고요. PBR은 0.8배, EBITDA는 한 3배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HMC 투자증권의 박지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장 체크포인트 SM 플러스 양승모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양승모입니다. 예, 오늘 금요일장입니다. 예상 체결가를 보니까 코스피, 코스닥 모두 좀 파란불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전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현재 코스피가 이제 1995포인트, 코스닥이 478포인트를 이제 향하고 있는데요. 어제도 이제 마찬가지였지만 2000포인트를 도전하다가 또 다시 한번 또 대밀린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이제 몇 가지 이슈 포인트부터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시황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그 에이블 CNC 12월 오늘 코스피 200 지수로 편입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에이블 CNC가 코스피 200에 대한 지수 편입 효과를 톡톡히 많이 누렸었는데요. 실제 편입에 앞서서 기관 투자자들의 선침해가 좀 몰리면서 주가가 좀 치솟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코스피 200으로 편입된 이후 종목 교체에 대한 차익 매물은 우리가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미국은 오늘 쿼드러블 위칭데이, 그러니까 우리 한국으로 따진다면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그 미국장에서도 이제 쿼드러블 이제 위칭데이가 있다라는 거, 또 11월 개인 소득 및 개인 소비 지출에 대한 경제 지표 발표가 또 예정되어 있고요. 또 일본에서는 일본 은행에 대한 원래 보고서가 오늘은 한 발표할 예정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를 한번 놓고 보았을 때 외국인들이 최근 순매수세가 15일째 지속되고 누적 순매수 규모가 한 3조 원 이상의 규모를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4차 양적 완화를 실시하는 계기로 외국인들이 좀 강력한 좀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만간 외국인들의 수급만 놓고 본다면은 2000포인트 안착과 또 연중 최고치인 2057포인트까지도 근접 돌파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3조 원대의 규모를 매수를 좀 보여주고는 있지만 지금 지수의 반락은 그렇게 크지는 못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체크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계속해서 1999포인트, 1993포인트, 1983포인트 계속 고점 밴드는 계속 높여나가고는 있지만 지금 현재 시장은 좀 생각보다 그렇게 강력한 모멘텀이 받쳐지지는 않는 것 같고요. 지금 세계 증시에 대한 동조화로 인해서 국내 대선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작아지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새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으로 또 취임 초기 주식시장 분위기는 상당히 과거 이래로 다들 좋았다라는 통계가 있는데요. 대선 이후에 이제 각종 경기 부양책이 뒤따른 점도 사실 시장에는 기대감을 좀 키우는 하나의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벌써 내년 초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10조 원 안팎의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는 이런 전망, 결국에는 단발성 재료에 흔들리는 이런 종목들을 좀 찾기보다는 큰 그림을 보고 시장에 접근을 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요. 지금 워싱턴 상황에 따라서도 지수가 출렁거리고 아직도 연말까지 재정 절벽에 대한 협상을 타결할 것이다에 대한 부분이 오히려 지금은 기대감으로 좀 놓여져 있고 그리고 협상이 타결된다 하더라도 완전한 형태의 합의가 아니라면은 분명히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시장의 안도 랠리가 그만큼 이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시장도 장중 조정만을 통해서 지금 주가가 가파른 각도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 시장의 포인트를 놓고 보면은 2000포인트라는 구간대가 상당한 저항 구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강한 저항대에 부딪히면서 당장에 코스피가 고점을 돌파하고 상승하기에는 조금 상승 여력의 힘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하지만 여기에 재정절벽 협상이 연내에 타결이 되든 혹은 내년으로 이월되든 지금 해외 증시는 연초 혹은 연말 랠리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전반적으로 지금 뭐 다우 지수를 차트를 놓고 보더라도 지금 저항 구간대에 계속 놓여져 있는 이 모습 포인트를 놓고 보면은 지금 미국장도 마찬가지고 국내 증시는 마찬가지고 2000포인트에 대한 저항 그리고 우리 그 다우 지수는 13,350포인트에 대한 저항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놓고 보았을 때 지금 당분간은 좀 횡보세가 좀 예상이 된다라는 점과 그리고 지수가 밀린다라고 하더라도 크게 하락은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주가가 밀렸을 때 대기 매물을 어느 정도 소화하고 나면은 다시 한번 상승을 하던가 혹은 이쪽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시적으로 크게 반락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전히 추격 매수는 자제하고 또 단기적으로 낙폭이 큰 종목들을 매수하는 것이 좋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코스피 예상 주가 지수도 아까와는 이제 뭐 큰 차이가 지금 없는 모습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시장을 놓고 보았을 때 삼성전자와 또 현대차, 기아차 이전에 만들어 시장에서 주도주를 끌고 갔었던 이 삼성전자가 최근 장에서 조정을 받고 그 외에 경기 소외주들로 뭐 주가의 지금 뭐 밸런싱이 좀 맞춰지고 있다는 점을 놓고 보았을 때 지금 삼성전자와 또 현대 운수장비 업종 그리고 IT 업종 그리고 여기서 최근에 경기 소외주였던 증권주, 건설주, 화학주 이 업종을 위주로 지수의 리밸런싱이 좀 맞춰지는지 우리가 좀 체크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좀 예상이 됩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코스피는 뭐 시가총액 탑 10에 있는 종목들만 놓고 보았을 때 탑 10에 있는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인다면은 오히려 지수는 또 다른 이제 중소형주들은 조금 이제 그 낙폭이 좀 많이 과하게 또 나올 것으로 또 예상되는 만큼 지금 우리가 신중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지수의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단기적으로 낙폭이 크게 나오는 자리를 기다렸다가 뭐 매수하는 전략이 좀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씀 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략과 체크 포인트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굿모닝 대박 예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